안녕하세요. 경륜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전일 까다롭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박까지는 발생되질 않았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 배당을 노려봤었는데요. 파업과 비파업으로 맞대결 펼쳐지게 된다면 박진우와 최창원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축으로 나섰었던 윤현준이 고재준을 믿었었다가 파업 선수인 박진우와 최창원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윤현준이 착순권 진입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태만 실격을 면했었는데요. 박진우와 최창원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전일 최고 배당이었습니다. 26.8배라는 좋은 배당을 적중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적중에 성공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경주가 있었는데요. 바로 우스컵 7경주였습니다. 양의진이 선발에서 올라왔지만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태훈보다는 월등하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훈이 아닌 양의진 중심으로 권해드렸어요. 양의진을 중심으로 김태훈하고 차선책으로 한재호를 권해드렸었는데 양의진의 후미를 한재호가 마크하면서 동반 입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 바퀴 지점에서 이젤에게 마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따라가기만은 했었더라도 좋은 배당이었었는데요. 이젤의 몸싸움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전일은 또 유독 선발하고 우스컵에서 쌍승이 뒤집혔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결승전 진출이 결정되는 토요일 경주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만 전일처럼 뒤집힐 수 있는 경주가 상당히 많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발급은 이창만 진입해도 여유가 있지만 우스컵은 반드시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3복승에서 변수가 많이 발생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비슷한 기량의 선수들이 맞대결이 많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성급은 전일 스포츠 종합의 예선전이 펼쳐지면서 15경주하고 16경주에서 준결승전이 펼쳐집니다. 3위 안에 들면 무조건 결승 가고요. 사착한 선수 2명 중 1명, 득점 높은 선수 1명은 특성급 진출 막차를 타고 결승 진출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편성이 준결승전이긴 합니다만 강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15하고 16은 큰 이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었던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는 13경주하고 14경주는 배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과감한 전략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권영가가 전일 직선에서 차가 나오지 못하면서 2차권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권영가도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김범중과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것이냐, 아니면 김범중이 파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우정과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권영가는 자연스럽게 정광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싸울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면 김범중 머리냐 권영아 머리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체 김범중이 들쑥날쑥합니다.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김범중보다는 그래도 우수에서 내려온 강급자 권영아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두 선수의 타협 가능성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범중보다는 권영아가 좀 더 낫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맞대결 가능하죠. 파업하고 비파업으로 양분된다면야 김범중하고 이우정입니다. 권영하고 정관의 동반 입상 맞대결 시 공략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강영목도 전혀 긴 거리에 나섰어요. 결국 직선에서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본인이 활약에 나갔어야 되는데 무슨 자신감인지 계속해서 힘을 썼다가 잡혔었던 강형목, 금일은 결승 가기 위한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동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한성과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이한성이 월등한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비파업 선수들인 강영목과 이한성의 동반 입상 쪽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이한성이 결승 가기에서 강영목을 넘어서는 작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한성을 중심으로 백장문이나 정동환, 김경록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우세선에 강급된 김광진 전일 잘 쫓아가는 듯 했습니다만 몸싸움에서 한번 밀려나다 보니까 바닥으로 밀려났어요. 그럼 김광진 과연 믿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세에서 내려오긴 했어요. 하지만 초주부담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김광진보다는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조동우가 이래저래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파업하지 않았었던 김영석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느냐, 김영석을 활용 나가면서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뭐 마크만 된다면 추입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 김영석이 강영모로 상대로 추입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영석도 결승 가기에서는 조동우를 철저하게 떨고 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맞대결도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협점만 찾아 나가게 된다면 김광진보다는 조동우가 유리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뭐 고재필도 전일 과감하게 힘을 썼어요. 김만섭이 고개 들고 고재필을 넘어섰습니다. 막판 종속이 많이 떨어졌었던 고재필 과연 금일 이 인정받고 경주전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막혀온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싸우게만 만든다면 고재필이 머리치고 경주가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재필은 득점이 있기 때문에 2차만 해도 결승 갈 수 있죠. 반면 오성규는 2차 가면 결승 못 갑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승부욕발에 나갈 수 있는 오성균의 직선 추입발 쪽에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쌍이 아닌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고재필이 오성균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초주부담이 있기 때문에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응주가 이번 회차 특별승급 도전하고 있죠. 컨디션 몸 상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편성도 좋아요. 임지춘하고 손지영을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지춘보다는 아무래도 손지영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도 컨디션 상태가 상당히 좋았었던 손지영 경상권 협공위한 동반 입상 쪽 우선의 바다를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탑점 찾아 나간다면 3복수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권영아가 전일 마크에 만족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앞선 선수의 시속이 빨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라가는데 만족했었던 권영아 금요일만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뭐 점수는 높긴 합니다. 하지만 점수 높은 선수들도 후미권에서 뭐 강자들이 2차권으로 밀려나게 된다면 못 가는 경주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권영아는 결승 가기 위한 작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문제는 김범중입니다. 김범중도 전일 아무것도 못하면서 고전했어요. 원체 기복이 심한 김범중 과연 권영아가 활에 나가면서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려 14살 차이입니다. 더군다나 파업했었던 권영아 파업하지 않았었던 김범중이기 때문에 맞대결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김범중 입장에서는 파업하지 않았었던 이우정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권영아는 대부분의 선수가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범중보다는 협공 세력이 많다는 점 힘만 놓고 본다면 권영아가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1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타협인 것 같습니다. 맞대결보다는 전 타협 가능성을 먼저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7번입니다.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는 전략. 김범중이 때리고 권영아가 몰고 가는 권영아가 때렸는데 김범중이 외선에서 젖히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어찌됐든 파업과 비파업을 떠나서 객관적인 기량이라는 거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1번하고 7번 쪽에 1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파업 비파업으로 양분되게 된다면 1번하고 6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이요. 김범중이 때리고 권영아가 훌러덩 넘어서게 된다면 그 뒤는 이우정과 정관이 달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이우정은 비파업 선수죠. 김범중하고 협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반면 파업 선수인 정관은 권영아의 뒤를 물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7번하고 1번 6번이죠. 1번 7번하고 1번 6번 두 차권인데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일처럼 권영아가 김범중을 막혀 나갔는데 차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죠. 김범중이 들쑥날쑥합니다. 전일도 죽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권영화 쪽으로 배당이 팔려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범중 경주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후미권에서 훌러덩 넘어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권영화가 인지도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권영화가 죽을 쓰게 된다면 김범중의 뒷자리는 이우정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비파업 선수들이죠. 비파업 선수들, 청평하고 금정 비파업 선수들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관은 권영화 따라 나가서려고 하다가 라인 전환 시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도 정관 어려운 경제에서 라인 전환 시도하면서 나름 선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작전이 통할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맞대결시라고 한다면 3하고 76이죠. 73하고 76은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권영화 선발 정도는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편성 잘 받아 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4살 차에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이 먼저고 16이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강영목 전일 몰고 갔어야 되는데 본인이 자신감이 있었는지 힘을 썼어요. 하지만 막판 중속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만큼은 강영목 직선에서 주도하는 작전보다는 아무래도 좀 철저하게 정동환이라든지 이한성을 활에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한성하고 강영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선수는 또 파업을 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강영목과 이한성 자연스러운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강영목이 때렸을 때 이한성이 직선에서 또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일도 외선에서 마크를 놓쳤습니다만 결국 이웅주하고 이한성이 직선에서 뒷발 발휘해 나가면서 동반 입상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편성 강영목하고 이한성의 동반 입상 중심이 돼야 된다.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이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까지는 뒤집힐 가능성 얼마든지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강영묵의 뒷자리를 아무래도 정동환이 막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정훈련 때 나란히 자리 잡고 인터벌까지 훈련을 펼쳐 나갔었던 두 선수입니다. 부천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라는 점에서 정동환이 4번의 뒤를 물고 가면 쫓아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강영목은 1번하고 7번 병주 태우고 가면서 완급 조절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실 때 4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차선, 4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이번 편성 강영목 중심으로 배당이 집중적으로 뚫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강영목은 득점이 있기 때문에 2차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한성은 2차 가면 결승 못 갑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이한성이 반격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이한성이 반격을 나서게 된다면 전일처럼 저치기 승부로 직선에서 따고 들어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영목도 때리면 12초 때 초반 시속밖에 안 나와요. 머리 친다면 아무래도 이한성이 머리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동환과 전략적인 협공이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광록이 초반부터 이한성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막해 나갔을 때 쫓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강영목이 빠지면 1-3하고 1-7입니다. 1-7하고 1-3은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7하고 1-3 양분해서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강영목, 전일은 때렸어요. 무슨 자신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일은 철저하게 완급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번하고 1번 비파업 선수들 과거 부천팀 7번이라는 점인데, 4번하고 1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아무래도 먼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긴 강진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는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나름대로 마크에만 나갔었다라면 전라권 완승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만, 몸싸움에서 털리면서 바닥을 찍었어요. 살짝 몸싸움이 있었었는데 고전을 먹지 못했던 김광진, 초조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과연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김광진님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초주부담까지 앓고 있는 김광진보다는 전일 조동우 컨디션 괜찮았어요. 전일 뭐 조동하고 부산팀 오성균과 동반 입상 적극적으로 권해드렸었는데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김광진보다는 조동우가 득점에서 앞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작전 전개상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빠른 시속의 경주도 아니에요. 그 점 때문에 조동우가 인정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영석이 앞선에서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뭐 금정팀 김종성하고 김영석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영석이 과연 조동 앞에서 힘을 쓰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석 금일만큼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연합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조동우도 앞선에서 때리면 지켜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점 때문에 5번이 때려주고 2번이 몰가서 추편하거나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전략적인 협공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5번입니다. 2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 김광진 고민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금일만큼은 충분히 외선에서 날라올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전일은 차가 부딪혔는지 몸싸움에서 밀려났는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금일만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략적인 연합이라고 한다면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조동우가 전일 보여줬었기 때문에 강축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편성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파업과 비파업으로 양분이 된다면 파업하고 비파업으로 양분이 된다면 김영섭 입장에서는 굳이 조동우 달고 때리기보다는 김종성을 달고 때리기만 한다면 충분히 김종석도 막혀 나갔을 때 김영석이 뒤를 물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리 선정에서 김영석이 좋은 자리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발주대 위치가 좋은 김종석이 좋은 자리 잡고 김영석이 김종석 달고 때리면 비파업 선수들이죠.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과 1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하고 4번 정도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2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동우가 빠지기만 한다면 김영섭의 김종성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5번하고 4번 전략적인 연합 정도는 전일 죽 썼기 때문에 5번하고 4번 나와도 배당이 괜찮을 것 같아요. 함께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동우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2호하고 2사 안에서 2번하고 5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고재필 전일 때렸는데 김만섭에게 잡혔어요. 김만섭이 직선에서 머리 들고 여유있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재필 막판 종속이 많이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득점 면에서는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재필이 분명 유리한 상황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고재필 외에는 전부 다 파업 선수들입니다. 고재필과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가 이승주밖에 없는데 이승주가 편안하게 달린다 하더라도 쫓아간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고재필 아무래도 힘을 써야 되는 주도권 잡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을 쓰게 된다면 전개적으로 오성균이나 김만섭에게 또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전 오성균의 직선 추입발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못 달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고재필은 2창 점수가 있기 때문에 2창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성균은 2창 가면 결승 못 가죠. 악착같이 추입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살짝 따먹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 보고 싶습니다. 4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을 4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을 우선하시되 복승까지 복승 중심이죠. 4번하고 1번 뒤집기 승부를 한번 공략해 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더 세게 가게 된다면 4번하고 7번까지는 김만섭도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뒤집기 승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일 쌍복 승부를 먼저 한번 공격적으로 가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4번하고 7번까지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고재필 실력적인 면에서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선행강자이긴 합니다만 종속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4일 쌍복으로 4-7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고재필이 전일은
긴 거리 나서면서 타이밍 조절에 나가는데 실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금일만큼은 완벽하게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역 선배 이상준을 뒤에다 붙이는 1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전일은 김만섭이 고재필을 넘어섰습니다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7번을 방어하시는 전략으로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재필이 머리치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번 편성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사리 쌍목으로 4-7 한번 공격적인 승부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면서 1, 2하고 2, 7을 방어해 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회차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이웅주, 전일도 여유있게 우승을 찾아 나갔습니다. 이한성과의 동반 입상 주력으로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솔직히 이한성과 협공을 펼쳐나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한성 예선에서 날라오면서 이웅주와 동반 입상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컨디션, 몸 상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전일이어서 김해팀 김치권이 이웅주와 함께 출전하고 있습니다. 전일도 이웅주, 김치권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김치권 쫓아가지도 못했어요. 결승 진출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웅주가 김치권을 챙겨나가기보다는 임지춘이라든지 손지영을 의식한 경주력은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임지춘 전일 때렸습니다만 종속이 많이 꺼진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반면 손지영은 머리를 치는 선전을 펼쳐나갔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웅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손지영을 의식한 경주력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번, 6번, 4번 순으로 자리 잡고 가거나 아니면 3번, 4번, 6번, 2번 순으로 자리 잡고 김해팀이 협공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래도 6번이 4번과의 전략적인 타입 가능성, 직선에서 취입 승부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이라는 거 봐선 앞서 언급했다시피 임지춘을 손정이 몰고 가고 이웅주는 이창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다는 점이 변수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6번, 4번입니다. 쌍복 견주권 쪽에 6번, 4번 쌍복 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고 임지춘의 선행감이 좋다면 6번 입장에서는 4번 견제 나가기 위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죠. 결승 손정 가면 아무래도 이웅주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3번 활용이 나가면서 6번 취입해 나가는 6-3 경주권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번하고 4번입니다. 6번하고 3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이웅주, 김치권 챙겨 나가기보다는 실리 챙겨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임지춘과 손정 중에서는 손지영과의 협공, 그래도 경상권 연합이 먼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4가 주력인 것 같아요. 6-3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웅주가 자칫 김치권을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손정이 임지춘 하락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이웅주가 자칫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4번하고 3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웅주가 완벽한 것 같아요. 6-4하고 6-3인데 6번과 4번 쪽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할 수 있는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왕과 KL레이싱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하고 동일하게 컴퓨터도 동일하게 경륜왕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륜왕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